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같이 많이 나타날수록 머지않아 연락 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헤어지기 전 또는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구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본래 이 심정들이 언어적 표시나 비언어적 표시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도 본인조차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감정이었다가 내일은 또 다른 감정에 휩싸일 수 있고요. 주 감정과 부 감정이 교차하면서 자신의 정확한 감정을 파악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입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상대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좋아하기보다 그 추억이나 그러한 내가 좋아했던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할 수 있겠고요. 미안함이 커지거나 혼자 있는 두려움이 커져서 그 상대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커서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흔히들 느끼는 감정이 자기 자신이 잘나서 뛰어나서 이별이 맞다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생각해보니 나도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자각한다든지 혼자가 낫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온다든지 항상 미안하다 해서 내가 잘한 게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게 더 많다고 느꼈다든지 이처럼 우리는 제대로 된 감정을 알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현실 자각, 시간, 회복, 다른 변수로 깨달음, 자기 성찰 등으로 말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대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거나 연락하고 싶은 상황이 큰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수많은 케이스에서 나타난 통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상대가 죄의식이나 미안함을 더 크게 느꼈을 때입니다. 이별 당시에는 크게 못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별 후에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죄의식이나 미안함은 여러 가지 구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환경적으로 힘듦을 겪을 때, 상대 성향이 감정적인 타입일 때, 내가 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내가 전반적으로 잘해준 게 더 많다고 느낄 때, 이별 당시 내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안정감 있게 대했을 때 또한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큰 다툼이나 이별이 될 일이 아닌데 너무 순식간에 이별이 되었다든지 상대가 평온한 사람이라도 무언가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표출되었다든지 큰 일이 아닌데도 너무 크게 받아들였다든지 감정 다툼을 할 때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했다든지 이 경우는 평균적으로 1, 2주만 지나도 다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지 않더라도 눈치 보거나 참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오는 건데 내가 오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잘 판단해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미안하고 내가 그땐 진심이 아니었고 욱해서 나도 모르게 라고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직 좋지만 이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 라고 말할 때입니다. 또한 상대가 친구로 지낼 수 없을까? 라고 한다든지 헤어졌는데 다른 핑계로 이어나가려고 한다든지 이 경우들은 무언가 반응에 있어 확실치 못한 상황일 때입니다.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확정 이별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도 주로 모를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중간에 연락이 가볍게 오거나 우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진이나 흔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막상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죠.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에 인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로 의미심장한 글귀, 프로필 뮤직, 관련된 사진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주로 이제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힘든 감정을 표출한다든지 그리움이 담긴 느낌이라든지 서로 관련된 장소, 내가 찍어줬던 사진이라든지 서로 의미 있는 사진들이 나타나는 경우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별 당시보다도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곧 연락 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줄어든 상황일 수 있고 자신이 답답했던 감정을 표출하며 잠재우기 위함일 수 있고요. 우리 반응을 엿보기 위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선 헤어진 케이스마다 대처가 다르므로 무언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한 번, 두 번 따져보고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도 비슷한 반응으로 변경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무언가 변화를 주지 않아도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가 꾸준히 염탐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언가 꾸준히 염탐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체적으로 염탐하다가 끊기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해서 몇 주간 염탐을 지속한다면요, 이 경우는 상대가 아직 잔여 감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아무 이유 없이 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규칙적으로 보는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또는 규칙적으로 상대가 스토리 염탐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소식을 물어보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요, 이는 곧 다가올 부분에 임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반응하면 상대도 똑같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언가 사진을 올리면 상대 역시 똑같이 따라 반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사진을 올리면 상대도 똑같이 올리고 인스타를 공개로 돌리니 상대도 똑같이 공개로 돌리고 내가 차단을 푸니 상대도 똑같이 차단을 풀고 따라서 비슷한 느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자존심이 생기거나 잔여 감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같이 많이 나타날수록 머지않아 연락 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5가지에 해당돼서 무조건 연락 온다 하기보다 사람마다 헤어진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에 조금씩 기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는 상대가 잔여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연락이 닿거나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지금 내 감정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지, 다른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한 면만 바라보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따져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욱 침착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저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